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 TV입니다. 11월 26일 금요일 저녁에 준비한 영상인데요. 이날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보는 뉴스 영상이 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서두로 말씀드릴 것은 이날 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보통 투자자들은 리스크온 투자해서 위험을 선호하는 쪽으로 투자를 많이 확대하면서 이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날 같은 경우는 위험 회피 성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선 코로나 이 재확산 우려, 신규 바이러스, 신규 변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부터 퍼졌고요. 중국 당국이 디디 출싱에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그것을 폐지하라는 그런 소문이 나왔습니다. 그런 소식은 관계자 인용을 통해서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한 것이고요. 또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의 뉴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악재가 작용이 되면서 이날 주식시장 상당히 부진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보면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디디 출신 이 회사에 뉴욕 증시, 미국의 뉴욕 증시로부터 상장 폐지 관련해서 자진해서 상장 폐지하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의견을 그 멘트를 따서 이 블룸버그가 보도한 것이고요. 이 관계된 회사나 이런 당국은 직접적인 답안을 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기사 끝맺고 있었습니다. 네, 우선 보게 되면은 중국 당국에서 DD 글로벌 이 회사에다가 이 임원진들을 향해서 미국의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진 상장 폐지하라. 그렇게 그 방안을 고안해 보라. 요청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 소식은 People familiar with the matter said 해서 이 관계 사정에 사안에 정통한 한 인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게 되면 민감한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는 상황. 어쨌든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이 심해지는 양상 가운데 중국 국민들의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정보가 미국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DD가 precise detail, 어떤 정확하고 구체적인 그런 디테일을 한번 수행해서 착수해보라. 이제 디렉티드 하는 거니까요. 방향을 설정해서 중국 당국 자체에서 이렇게 하라. 요청한다기보다는 명령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소식은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사안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전달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 소식통이 전하는 뉴스였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두 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 뭐 straight up privatization이라는 것은 자진적인 상장 폐지, 직접적으로 해서 이 상장했던 부분을 폐지하는 부분. 아니면 홍콩 쪽으로 돌려서 홍콩 쪽에 상장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방법을 하게 되면은 뭐 주주들의 저항이 커질 것이고 다양한 소송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하게 되면요. 홍콩 쪽에 상장을 한다고 하면은 IPO 했을 때 가격이 상당히 디스카운트 됐다. 할인된 가격으로 이 상장이 될 것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이란 것이 어쨌든 뉴욕 증시에 상장할 때는 환영을 받고 시장 내 주목을 받았지만 중국 당국발 규제가 있었던 그 당시부터 해서 주가는 쭉 급하락을 이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수요일 종가 기준 했을 때 8.11달러, 그러니까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IPO를 하게 되기 때문에 뭐 구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이나 신주로 하게 되면은 뭐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요. 상당히 시장 내에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상장 폐지를 하든 홍콩 쪽에 상장을 하든 이 두 가지 다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뭐 좋지 않은 결과 야기될 것 같다는 시장 내 분석이고요. 그래서 deliberations continue 쭉 해서 either option, 뭐 이 두 가지 방법 옵션 가운데서도 이것이 모두 다 아주 심각한 충격을 초래할 것이다. DD 출신, DD 글로벌 이 회사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소식을 볼 수 있는데요. 뭐 영미권의 주요 매체들은 물론이고 국내 매체에서도 다루고 있었던 소식.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새로운 변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새로운 변이가 확인이 되면서 이날 주요국 증시, 특히 아시아 주식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직은 확인된 바가 없으며 시장이 우선적으로 공포심이 커지면서 상당히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가 지수가 급락하면서요. 그 부분을 반영시켜 줬습니다. 돌연변이 32개, 32개 동반을 한 코로나19 슈퍼 변이 발견. 새로운 뉴 코로나 변이 홍콩에서 2차 감염 발생했다. 홍콩 쪽에서 발생했다고 하니까요. 특히나 홍콩의 항생 지수가 낙폭을 키웠는데 그런 부분도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 변이인 누 공포에 질린 코스피다. 역시 우리나라 국내 코스피 지수 역시도 상당히 낙폭을 키웠던 이날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당국, 미국 상무부라고 볼 수 있는 The U.S. Commerce Department가 있는데 이 미국 상무부에서 중국 수십여 곳의 중국 기업에 대해서 무역 관련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중국에는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 소식이 나오니까 중국 당국에서는 또 미국 쪽에 비판을 하고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기업의 트레이드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더욱더 격화되는 양상이 이번 주 후반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날 코스피 지수 1.47% 급락, 코스닥은 0.96% 하락. 그나마 게임주나 관련된 테마주들의 거래가 조금 늘면서 지수 하단을 좀 방어한 것이 아닌가, 지지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 1% 하락이 어느 정도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니케이가 2.53%, 엔화 강세, 엔화는 달러 엔이 보면요. 환율을 보게 되면 달러 엔이 113.85엔을 기록하면서 1.3% 급락했습니다. 이 말은 엔화가 달러보다 강세를 나타낸 것이고요. 니케이 지수 2.5% 급락, 홍콩의 항생 지수가 2.6% 급락했습니다. 중국 본토는 약세 수준이 낮긴 해도 그래도 부진한 흐름으로 이어졌다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강해지니까 국고 3년물 우리나라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67% 하락해서 이렇게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이 채권 국채 시장이 강세를 보였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위험 자산은 가치가 떨어지고 안전 자산의 가치는 높아졌던 이 리스크 오프 장세, 위험 회피 장세가 이어진 이날이었습니다. 네, 홍콩 항생지수 2.67% 하락, 국유기업 지수 2.65% 하락, 이 레드칩 지수는 1.77% 하락하면서 초반에 우선 낙폭을 키우고 오후장 들어서 더욱더 낙폭을 키웠던 홍콩장이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이 시장 내에 공포심을 상당히 야기시켰다, 만들어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홍콩 쪽에 메인보드에 있는 주요 종목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텐센트가 3% 하락, 메이투안 3.87% 하락, 알리바바 4.65% 급락, 이 쿠아이쇼가 8% 급락했고요. 샤오미, 중국 평안보 이렇게 쭉 나오는 주요 기업들, 중화권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 모두 2에서 6, 많게는 8%까지 급락하는 흐름으로 상당히 부진했던 장이었습니다. 바이두 같은 경우도요, 조금 지지해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후장 가면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낙폭을 좀 더 키우면서 3%대로 급락하는 흐름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5일 이평선을 조금 지키려는 분위기도 나오긴 했지만, 끝까지 떨어졌으니까 조금 단기 추세로 봤을 때는 이 코로나 변이 확산, 신종 코로나 변이 확산이란 부분에 불확실성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종목, 이 바이두 기업의 뉴스가 나왔는데 그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너무 일찍인 것 같고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남아공에서 돌연변이 32개를, 32개를 동반한 이 코로나19 슈퍼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이 금융시장에 위험 회피 심리가 많이 커졌습니다. 홍콩이나 일본 등 중심에서 장중에는 주가지수 2% 넘게 빠지면서 이 리스크 오프, 위험 회피 심리가 상당히 강화됐고요. 코스피, 국내, 홍콩, 일본, 대만, 호주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아시아, 오세아니아 이 주식 시장이 무너지는 모습이 이날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블룸버그의 발췌한 부분을 보게 되면 얼마나 걱정을 해야 하나? 아직은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에서 이 관련된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배열 자체가 100개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연구를 하고서 더욱더 검토할 부분이 많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이 세계보건기구가 금요일 날에 아주 심각하게 회의를 가지고서 이 관련된 사항을 공식화해서 어떤 내용을 내놓을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국가 단위로 해서도 조금 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변이 확산에 대한 부분에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경계를 하는 그런 경계심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런 입장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29일 특별 방역 점검회의 연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요, 위드 코로나 한지 거의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 맞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중단하나 그러면서요, 신규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역대 세 번째라는 뉴스도 이날 나오기도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휘청이는 유럽은 폐쇄하거나 봉쇄하는 그런 흐름도 나타나고 여러 국가들에서도 경계심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이 신종 변이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세계적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번 주 후반 흐름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음 주에도 이런 코로나 관련한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 같고요. 조금 조심스럽게 즐거운 주말을 맞으면 좋겠지만 조금 한켠으로는 좋지 못한 기분으로 이 주를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주식TV였습니다. 네, 영상이 유익하셨기를 바라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